대구 취소원 구미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어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컸지만 출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숲체험 교육시설이 7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우선 제공되는 국내 첫 산림복지형 시설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인류인 아리랑은 지역별로 60여 종이 전승되고 있는데 문경시가 문경 아리랑 상설 전시를 통해 재조명에 나섰습니다. 포항시가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RDF 사업을 실시하면서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었는데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곳곳에서 반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 지역이 10에서 30mm, 또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최고 60mm로 꽤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비로 인해 그동안의 건조함은 모두 해소가 되겠지만 해빙기를 맞아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어제의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24.1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2도에 머물면서 현재 기온보다도 조금 더 내려가겠고요. 또 그 밖에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을 보이며 평년 기온을 훌쩍 밑돌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취소원 구미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어제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컸지만 그동안의 갈등을 대변하듯 출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구미시 민관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 구미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열렸습니다. 7년째 끌고 있는 대구 취소원 이전과 관련해 남유진 구미시장의 제안으로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달랐던 만큼 양측의 기싸움은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 민의하는 어떤 상생 발전하는 그런 안이 반드시 도출될 걸로 그렇게 공평하게 해야 되고 또 보존도 해야 되고 생태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내 원칙이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내놔놓고 야 취소는 올라간다. 대구시 측은 자주 만나 결론을 도출하자는 적극적인 자세였지만 구미시 측은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회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는 끝내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검증이 필요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양도시 간에 이게 이제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다음 달 초에 만나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는 양측 대표단이 따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양 도시 간의 대화의 물꼬는 터졌습니다. 그러나 길고 깊었던 갈등의 골을 빠져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08%로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경산시와 구미시가 입주 물량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문경시와 경주시가 중소형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각각 0.17%, 0.1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경산시가 0.3%로 가장 높았고 경주시 0.16%, 구미시는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 시장은 봄 이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까지는 중소형을 위주로 강세를 보이겠고 5월 이후에는 구미, 포항, 김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해 시장의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 영구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총 2년으로 입주 계약을 한 뒤 지원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 24개월 동안 원금을 무이자로 균등 상환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1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휴양을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까지 얻을 수 있는 숲체험 교육시설이 7곳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선 제공되는 국내 첫 산림복지형 시설이라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속으로 난 고즈넉한 산책로와 다양한 코스의 등산로, 저수지 앞 수변 데크를 거닐다 보면 일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습니다. 경북 7곳군 석저급의 숲속 치유와 휴양, 체험을 테마로 한 숲체험 교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첫 산림복지형 시설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게 힘을 줄 수 있는 200여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 운영됩니다. 학생에게는 현장 체험 학습의 장, 소외계층에게는 산림복지의 장, 그리고 7곳군 주민에게는 삶의 질 개선의 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강의실, 숲속 교실과 캠핑장을 갖추어 다양한 숲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립에 들어간 118억 원 전액은 복권 수익금 중 일부인 녹색 자금으로 충당됐고 올해 소외계층 7,400여 명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 자연 속에서 많이 배우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서 심신을 수양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이 사회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이 장소가 여기 아닌가. 일반 개인이나 기관 등 단체도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유료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24일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5천여 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공무원 연금 계약 중단, 최저임금 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4개 요구안을 내걸고 다음 달 24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경북대병원 노조 등 5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융자 조건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돼 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서 조례 개정 전에 융자받은 도민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포항시가 폐기물을 소각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RDF 사업을 실시하면서 39억 원을 주고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환경공단 없이도 RDF 사업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 포항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RDF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건설 사업 전반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환경공단이 포항시로부터 무려 39억 원을 받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RDF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포항시와 달리 환경공단의 도움 없이도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시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포항시는 중간 관리자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협약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사업자와 업무 협약하고 그리고 예산도 아마 엄청나게 예산이 지출이 안 줄어들겠나. 특히 환경공단은 은폐수 처리장 사업 문제로 이미 포항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곳에 1,200억 규모의 RDF 사업을 과연 믿고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포항시와 환경공단이 맺은 위수탁 협약 내용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공단의 책임 감리 소홀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포항시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포항시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환경공단은 수십억씩 받으면서도 책임은 나눠지겠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어떠한 책임 규정도 없이 이 사업을 위수탁 기관에 맡겨왔고 그 결과 사실상 최종 결과물인 CC협약이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포항시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협약서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환경공단과 협의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칙 사유에 대해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포항시가 연대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 매번 부실하게 추진돼 도마에 오르면서 포항시의회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다음 달 4일 보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개최될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때에는 벚꽃이 거의 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봄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하루에서 사흘쯤 앞당겨지고 보문 관광단지는 다음 달 6일쯤 개화해 13일쯤 절정이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벚꽃 마라톤이 열리는 다음 달 4일에는 벚꽃이 유난히 일찍 피는 도심지 일부 도로변을 제외하고는 마라톤 코스 대부분의 도로에는 벚꽃이 거의 피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돌봄 유치원 40곳을 선정해 지역에 따라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으로 나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많은 유치원을 위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돌봄은 9곳,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녁 돌봄은 31곳을 선정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많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봄 강사를 채용해 돌봄 유치원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이 지역별로 60여 종 전승되고 있습니다만 문경아리랑은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문경시가 문경아리랑 상설 전시로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면서 재조명에 나섰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6년 고종의 특사였던 미국인 길버트가 펴낸 조선 6기에 아리랑의 노래가 적힌 오선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사에 등장하는 박달나무가 문경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경세제 아리랑은 역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아리랑과는 달리知名도가 떨어지고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경세제 아리랑이 상설 전시를 통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상설 전시에는 궁궐에서도 아리랑이 불려졌다는 기록이 있는 매천야록, 광복군이 아리랑을 부른 기록이 담긴 도회 실기, 사회주의 운동가 김산의 일대기를 그린 아리랑 책자도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또 아리랑의 역사적, 음악적 요소뿐만 아니라 아리랑 한글 서예 등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생활 속 요소까지 전시됩니다. 다른 지역의 아리랑보다 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문경세제 아리랑을 좀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문경세제 아리랑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고 그리고 근대 아리랑의 고향으로서의 문경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문경세제 아리랑의 역사에서부터 생활상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번 상설 전시는 3월 말부터 공개됩니다. 문경시는 세제 아리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제 아리랑 기념비도 추가로 제작합니다. 아리랑에 관련된 위상을 높이고 지역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고개의 대명사인 문경세제를 소유한 문경시가 고개의 소리 아리랑의 번향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2015년 제1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이전을 완료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또 올해 이전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4개 대구 경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참여 기관들은 지방 이전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올해 채용 요강을 발표하고 모의 면접과 컨설팅, 기관별 인사 담당자가 1:1 취업 상담도 진행합니다. 대구시가 오늘 오후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서 현장 소통 시장실을 운영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국제기관과 입주업체를 상대로 현장 소통 시장실을 열고 버스 노선 신설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고용노동센터 민원분소 설치 등 테크노폴리스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테크노폴리스한 한국전자통신원과 외국인 투자기업 1호인 나카무라 톰의 정밀공업을 방문해 현장 시설을 견학하고 고충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곳곳에 반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 지역이 10에서 30mm,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최고 6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비로 인해 그동안의 건조함은 모두 해소가 되겠지만 해빙기를 맞아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니까요. 안전사고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비구름대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3도, 영천과 청도 1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은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12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북부 지역도 역시 한낮에는 10도 안팎으로 현재 기온과 변화는 거의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의 낮 최고 기온 11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